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1주 3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앞서 배운 1주 1차 시와 2차 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을 결집하여 이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보실까요? 1주 3차 시에서는 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구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철학과 가치부터 시작할까요? 묻는다면 자원봉사의 본질은 뭐냐? 그 본질적 출발점,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기가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자원봉사론에서는 철학과 가치를 먼저 탐구합니다. 예, 그래서 철학 없는 실천은 방향을 잃기 쉽죠. 예,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의 실천. 예, 이 자원봉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공동체적 책임의 실천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의 감정적 동기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자원봉사의 개념. 네,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자발성 강조 많이 했죠? 네, 외부의 강요나 의무 없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발성이 자원봉사를 의무적 공공서비스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다. 자, 문제 해결은요, 개인의 선의를 넘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의 힘으로 직접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를 가진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인데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 세대, 지역이 연결되고요. 사회 전체의 통합과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각박해진다 이런 말을 쓰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게 각박이라는 가 자기 자신만 챙기고 가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는 어때요? 타인을 먼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행하는 행위가 자원봉사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소진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을 시작하는 것이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육성을 보시면요. 국가시장이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요하겠죠. 그럼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 어느 곳에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죠. 복잡 다양한 사회 문제의 등장,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좀 더 유연한 대처가 자원봉사일 수 있겠죠. 또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그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줘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은 단순히 봉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믿음이죠.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철학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 봉사할까? 예, 인간 존엄의 실천이다. 자원봉사의 철학적 기초는 인간 존엄, 휴먼 디그니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 이게 봉사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자는 이 수행자를 돕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는 일방적이서는 안 된다.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깔고 있죠.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책임을 나누는 사회적 태도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은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친절, 이걸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동정, 어떡하나, 이런 마음, 이런 일시적인 동정, 예. 지속 가능하고 원칙 있는 실천이어야
이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선, 시혜, 동정, 영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실천한 구체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핵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의 철학적 기초는 두 단어. 핵심 키워드 뭐냐? 인간 존엄. 추가하자면 사회적 책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치 1, 존중과 연대인데요. 자원봉사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respect, 존중이고요. 연대, solidar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돌봄, 협력 이런 정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존중, 수혜자를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인간 존엄, human dignity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원봉사 현장에서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관계가 수직적인 위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혜자의 자율성 선택권,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시행적 태도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평등하게. 연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다. 연대는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의 여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나도 언젠가 지금 괜찮지만 어려워질 수 있겠죠. 난 건강하지만 언젠가 다치거나 몸에 안 좋을 수 있고 고동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강자인 자리에 있다가도 약자로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게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대의식이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참여에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상호 돌봄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성장이다. 존중과 연대가 실현되는 봉사 현장에서는 수혜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자 역시 공감 능력, 사회적 감수성, 인간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피 가끔 한 잔씩 마실 테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네, 맛있습니다. 우리 일주 이치아시에서는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지금 이제 달달한 게 또 땡기네요. 그래서 그 믹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치입니다. 참여의 민주성. 민주적 시민 참여는 무엇이냐? 자원봉사는 특정 계층이나 신분에게만 이렇게 허용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 학생부터 직장인, 장애인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평등히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자원봉사 현장에서 본 모습들은 오히려 봉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신 것 같은데 봉사로 나오시고 몸에 장애가 있으신데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사실은 본인이 취약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약계층을 자원봉사로 나오시는 분도 꽤 많이 봤고요. 또 게임 젊은이들 계신데요. 또 젊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봉사 시간과 상관이 없이 어디 써야 되는 시간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그런 젊은 분들과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무보수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참여의 민주성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다. 수직적 안 된다. 수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주체적 의사결정, 봉사자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어떤 봉사를 할지, 어떻게 참여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 주체다. 이걸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기 쉽다고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능력, 체력, 재능 이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맞는 봉사를 하셔야 된다. 다음 사회 다양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봉사활동 자체가 더욱 풍부해지고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시민 역량 강화인데요.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역량,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이 성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가 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흐려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잘 가기 때문에 또 1인 가구, 뭐 고독사 이런 것도 없대요. 다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회들이거든요. 그래서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에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흐려질수록 결집력이 떨어지고 연대나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살아가기 참 힘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다음, 가치 3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보완인데요. 그래서 공적 사회 서비스에서 사각지대 발생, 자원봉사 보완, 이렇게. 이 흐름이 유기적으로 쭉 흘러가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과 원칙입니다. 이 특성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막 반복하고 있지만 자발성이고요. 역시 무보수성, 그다음 지속성입니다. 지속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면요. 또 그런 어떤 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끝나고 또 이별이 너무 짧게 보고 짧게 이별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죠. 이게 더 이 자원봉사의 그 가식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어떤 보여주기식.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또는 간헐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좋다. 다음 공익성인데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죠. 공공의 복지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 공익성 요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원칙 체크 포인트 A,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지속. 자원봉사 활동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수혜자의 자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계속 약하게 사는 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립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봉사가 구성되어야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봉사.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 환경적 지속성. 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요. 다음은 사회적 지속성. 지역사회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 다음 경제적 지속성, 자원봉사 조직 자체도 어때요? 이 조직 자체도 지속하는 거죠. 인적 지속성, 봉사자의 소진, 번아웃을 말하죠. 번아웃을 방지하고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종목으로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로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어려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봉사자의 어떤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매뉴얼이나 구조도 잘 설계되어 있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진앙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원칙 체크 포인트 B, 근본 가치와 일치한다. 가치.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사회 문제 해결의 수단이지만 그 수단이 자원봉사의 근본 가치나 원리에 모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단과 가치의 일치,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 실천 현장에서의 점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에 보시면 이 실천 현장에서의 점검인데 봉사기구 수립하거나 진행할 때 이 방법이 자원봉사자의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해야 하고요. 무보수성이라고 해서 자기 돈을 막 그거 써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면 그 하루 쓸 수 있는 교통비, 그다음 식비 이 정도 제공되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네, 요것도 거절 뭐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거절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보수성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금전적으로 접근하는 건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자원봉사 사회복지 출발 구조인데요. 자원봉사 사회복지는 모두 사람을 돕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적인 목적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 재원이 얼마나 되냐, 법적 의무는 무엇이냐, 이런 접근 방식은 뭐냐,
이때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념의 연결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자원봉사 사회복지는 이어져 있으면서도 별개입니다. 예, 사회복지는 우리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적, 보편적 성격, 세금을 제공으로 운영하고요. 자원봉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라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개인의 시간, 재능, 노력을 기부하는 것이죠. 다음 상호 보완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체계가 협력할 때는 더 강력한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가 그리고 지속성도 높아질 수 있겠고요. 사각지대를 잘 해결할 수가 있죠. 정보 공유도 쉽고요. 자원봉사 사회복지의 연결,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복지 체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공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이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결 방식은 복지기관이 협력하고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특히 이 복지기관 협력에서는요, 복지관에 다 무보수를 일하는 건 아니죠.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느 부분에서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이런 사회복지관에서 찾기도 하고, 노인복지관, 인력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히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할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장애인시설, 자원봉사자가 직원과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자, 다음 이 정도 내용은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의 의미인데요. 이제 한계가 진단이 되면 봉사로 보완을 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국가 시장에 이런 복지 책임하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되 거기에 한계가 있다면 역시 자원봉사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자신의 직업을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장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현장. 아무래도 예,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그 수가 줄지는 않아요. 늘죠. 그럼 인력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훨씬 더 케어를 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자도 참 필요하고요. 자원봉사는 일종의 다음 직업으로 가기 위해 경험으로 쌓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시설, 독거노인 가정 방문 등에서 자원봉사자는 정서적 지지, 때론 말벗, 옆에 있기만 해도 좋고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좋고, 원하시죠. 그리고 생활지원 등 이런 제도적 서비스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이런 관계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현장,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인데 지원도 하실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교육 지원이나 멘토링 역할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심리적 지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외로운 아이들. 근데 부모 그걸 다 메꿔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한 정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좋은 거죠. 장애인 복지 현장. 장애인이 참 뭐라 그럴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면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근접하는데 항상 거리감이 좀 있는 게 자원봉사자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하시는데 꼭 체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체력 외적인 요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연결, 우리 어떤 지역, 어떤 시스템에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또 운전만 필요로 하시는 분 장애인도 계세요.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이동 지원을 요청하시고 또는 여가 활동 보조, 우리 사회 참여 지원 등 장애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챕터에서 배운 개념, 가치, 관계 이런 학습 흐름 정리하고 있고요. 개념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런 이론적 접근은. 그래서 자원봉사의 정의와 필요성, 육성, 의의를 자원봉사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얘기를 드렸고요.
가치 탐구, 존중과 연대, 인권 존중, 인간 존엄성, 참여의 민주성, 사회 서비스. 이런 3대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꼽으라면 요 세 가지 가치, 관계 파악,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의 연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 내용 리마인드 해보시면요. 철학과 가치 부분이죠. 역시 인간 존엄.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사회적 책임, 개인의 선의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대한다. 타인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자원봉사에 지속하는 힘이다. 민주적 참여. 모든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활동으로서 자원봉사 주체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평등성이 핵심이다. 그래서 수식적 관계가 아니라 자원봉사는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학습률 리마인드 2 보시면요.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 공익성 얘기 드렸고요.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관계. 여기서 그 중첩이 되는 부분 상호 보완한다, 관계 형성, 상호 보완 관계 형성이고요.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완성하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조 3천시 내용 잠깐 다시 정리하면요. 자원봉사의 개념 보셨고요. 핵심 가치 3요소 보셨어요. 그리고 철학적 기초 내용 보셨고요. 사회복지의 연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식 대비 뭐 자존감자인데요. 내용은 뭐 객관식 대비 시험 문제가 굳이 나온다고 하면 자원봉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로만 이해하면 오답이다. 도움을 주는 행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과 가치, 원칙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선택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선행이고 또 그 철학적 가치가 있는데 거긴 존엄과 인간 존엄 책임, 사회적 책임이 있고 또 그 가치에는 연대, 민주성,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 자원봉사, 사회복지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자발성, 지속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비교해보자. 선행과 자원봉사 뭐가 다르냐. 문제는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선행은 어때요? 일단 우리가 좀 감정적이고요. 즉흥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는 자발이란 말이 들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선행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원봉사는 지속성이야. 그래서 선행은 개인적이고 비체계적인데 자원봉사는 조직적이고 원칙 기반. 선행은 개인 도덕에 중심을 두었다면 자원봉사는 시민 참여, 사회 통합이다.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철학적 기반이 선행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는 어때요? 인간 존엄, 사회적 책임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자원봉사는 선행을 포함하지만 선행을 넘어서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 아마 이해하시면 답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내놨는데요.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풀어볼까요? 네, 그럼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에서 참여의 민주성이 의미하는 바는 몇 번일까요? 참여의 민주성. 자, 1번 특정 계층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보편적 활동이다. 2번 국가가 지정한 사람만 봉사할 수 있다. 3번 고소득층만 참여할 활동이다. 4번 전문 자격증 소지자만 봉사할 수 있다. 좀 쉬운 문제를 잡았네요. 1번이겠죠. 특정 계층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수평적 관계로 참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너무 쉬웠죠? 자, 다음 문제 또 보실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찾아봐야겠는데. 음, 네, 10번 볼까요? 자원봉사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1번,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2번, 봉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수혜자의 일정을 조성한다. 3번, 봉사 성과를 SNS에 자랑하는 것이 권장된다. 4번, 수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생활 존중을 철저히 준수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수혜자의 인권 보호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수혜자니까 내가 좀 원하는 시간에 당신 좀 활동, 내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활동 시간 좀 맞춰주세요 하고 요청은 되겠지. 또는 그 수혜자라 하더라도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건 시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권, 그 사람 인권 존중, 비밀 보장지 이런 것도 일부 해당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답안이 나중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면 답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예고편 우리나라 영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어투로에서는 더 넓은 시야로 자원봉사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배운 가치와 철학을 마음에 품고 다음 시간에 더 넓은 세계 속 자원봉사의 모습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예.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